안녕하십니까. 민선국이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하중환입니다. 오늘 언론 간담회는 민선국이 대구시정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운영 방향 그리고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현안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주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님의 발언 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형식적인 무슨 진행 없이 인수위의 기간 동안에 기자간담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언론인들 지켜보시는 가운데 민선 제9기 인수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곽대훈 인수위원장님께 위촉장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인수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곽대훈 위원장께서는 정말 시정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시 본청에도 국장을 지내시고 구청장, 민선 구청장도 지내시고 새마을 중앙회장도 역임하시고 지금은 2.28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행정, 정치, 시민사회 이런 다양한 분야에 아마 최고의 경륜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모신 만큼 인수위를 잘 이끌어 나가주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오늘도 보시다시피 소수의 위원들로만 출범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개 지금 우리 조례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메모드 인수위보다는 인수위 규모를 최소화해서 효율적 생산성 있게 인수위를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출범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와 함께 국회에서 활동을 해오던 제 보좌진 중심으로 이렇게 인수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많은 소통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성격 규정을 제가 소통형이다. 그리고 실무형이다. 그리고 현장형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만 제가 각계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입니다. 들으면서 현안을 정리를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가급적 담아내면서 비전과 지금 발표된 공약을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사회, 경제계 등 각계와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리됐습니까? 예.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왕에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문답을 통해서 우리 언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인수위원장으로 조금 전에 위촉을 받으신 우리 곽대훈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9기 대구광역시장 인수위원회 출범에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기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 당선인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붓기가 무거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지 않게 또 하나 인수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수위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인수위는 좀 더 겸허하게 또 밀도 있게 치밀하게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시장 당선이 밝히신 그 현장을 중시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실무에 인수위를 구성하시겠다는 생각은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서 말씀을 주시기에 기꺼이 맡아서 제 역량을 다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을 제대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 학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배움의 현안이 많고 지금 취임하시게 되는 추경호 시장님이 역대 어느 시장보다 어려운 시기에 지금 시장을 맡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 당선인께 끊임없이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해결책을 나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시민들이 그래도 역시 우리가 시장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아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추경호 시장 당선인께서 대구시가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할한 진행을 위해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보규 기자님. 죄송합니다. 프로 시절도 그렇고 지금 당선되셔서도 지금 여러 번 언론 앞에 서실 때마다 소통을 매우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경제나 이런 단체와의 소통 강화라는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이번에 좀 그나마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담으실 건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 의견을 모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경제계 등에서도 저를 지지하신 분도 있고 상대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각계에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만을 선별해서 제가 소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의 소통은 기왕에 제가 해단식이나 등등 할 때 소통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원들과의 소통은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과의 소통 채널은 늘 열려 있다. 그리고 제가 각계를 만나면서도 각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지지하셨던 분,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 같이 대구의 시민이고 대구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다 파트너다, 다 소중한 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다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지금부터는 제가 시민들 만나 뵈면은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하지 않는다. 물을 일도 없다. 다 함께 시민이고 다 함께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주인이자 파트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일보 김민홍 기자님. 네, 세계일보 김민홍입니다.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 민선 80대 우리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1개를 대규모로 투개합을 했는데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제 공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행정 결식이 떨어진다, 조직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다 이런 비난도 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아직 사무실도 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업무 보고를 좀 받고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고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는 한 번의 보고로 끝날 수도 있고 몇 차례 보고가 같은 주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직 개편 등에 관해서 저도 선거 기간 중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또 그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각계 관련자들과 제가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기자님. 예, 오마이뉴스 조동훈. 예, 오마이뉴스 조동훈입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경제 공약을 하셨는데요. 취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제 공약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지금 숙제를 하나만 하고 또는 과제를 하나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우리 서민 경제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온기를 돋게 할까, 여기에 제 1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민생경제 살피기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면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모든 숙제는 동시에 같이 굴려 나갈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단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원이나 조치를 해야 될 것이 민생경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시간이 걸리고 구조적인 문제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나중에 1년 뒤에 3년 뒤에 착수를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고민은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린철 델기의 강미화 비서입니다. 대구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앞으로 시장님께서 경제 회복에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주목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선거 기간 중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정주할 여건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꿈꾸며 일하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지원, 창업과 관련된 부분, 또 그들의 정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 그들이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여건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 등등이 복합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든 과제를 다루면서 그런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나 등등에 관한 부분도 단기적으로 민생경제 살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제 대개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전환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그동안 수차례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기자. 예, 가급적 우선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분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시죠. 예, 서울신문 민경석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민경석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최대 현안이 TK 신공 문제인데, 선거 과정에서 국가사업화를 공약으로 세우셨는데요. 이제 정부와의 협조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부 시장을 비롯한 인선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TK 신공항 등 이런 현안에 관해서는 제가 국가 주도로 해야 된다, 국가 책임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인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간을 두고 지금 계속 업무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제가 충분히 듣고 거기서 또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찾아가겠다. 거기에는 또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의 또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래 현안들에 관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결론을 내놔라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시간이 한참 좀 지난 뒤에 나올 거니까 앞으로 질문하실 때도 감안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 등 인선도 당연히 제가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해서 뭐 어떤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벌써 이야기하면은 여러분께서 또 수없이 많은 여러 하마평을 올릴 것 같아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인사 문제는 당분간 제가 아주 필요한 몇 분하고 상의를 하고 또 경청하고 또 그 과정에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분들이 최적인지에 관해서 견해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늘 발표될 때까지는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여러분께서 이 시점에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인수위원장 누굽니까? 인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위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이 구성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속결로 지금 마무리 짓는 겁니다. 짓고, 그리고 오늘 그런 등등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출범하면서 기자 간담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건 질문을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구나, 포기할 거는 포기를 좀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범하면서의 큰 이 방향성, 정신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기자 간담회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고 아직 첫장 공무원들부터 보고도 받지를 못했는데 저보고 다 모든 거 다 결론을 내놔라 이러시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 정리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클리 오늘 박성 기자입니다. 그 소통을 많이 강조하셔서 시장님께서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가장 불통적인 상징적인 어떤 행보가 동인청사에서 상계청사로 업무를 옮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실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추경호 시장님은 여전히 상계청사에서 업무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동인청사로 돌아오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께서 정해주고 오십시오. 저는 사실은 저의 청사, 만약에 업무를 어디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럼 7월 1일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 관련해서 동인청사, 상격청사 다 있습니다. 제가 하는 관점은 업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냐. 하나는 결국 공직사회도 생산성입니다. 일을 하면서 생산적으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길바닥에 시간 보내고 그거 이 시간 어렌지하고 이런데 소비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다. 또 하나는 소통 문제인데, 소통이 과연 상격청사 가면은 소통이 안 되고 동인청사 오면은 소통이 잘 되는 거다. 그래서 동인청사가 상징적 측면에서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통의 최적 장소도 하면 또 제가 무게중심을 또 그쪽으로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의견을 듣고 제가 정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장소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일하기 가장 좋고 소통하기 가장 좋은 그 장소를 택할 것입니다. 거기에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이 정답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가장 잘하시면 언론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시고 그럼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민일보 양호승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 후보 시절에 지금 AGT 방식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변경하시겠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비용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공기가 많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시철도 4호선 외곽 총점 지역이 동부 공무 이샤폴리스 쪽 주민들이 거의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반발이 좀 주민 간의 갈등 양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변경하신 배경과 앞으로도 이거를 정말 모래로 바꾸실 생각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현안에 관해서는 시간을 조금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4호선의 이 철도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 후보가 모두 AGT 방식에서 모노레일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AGT 방식으로 가는 또 추진을 해오고 했기 때문에 가지는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통과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상당한 반발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이런 철도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의 시설 설치에 강한 반대가 있으면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시작을 했고 또 기존에 하던 우리 이 모노레일 방식의 도시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일정 기간 지나면은 여러 가지 형식 승인과 관련된 문제가 도달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HT 방식으로 하면은 기존에 모노레일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또 HT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규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일부 지역에서 이것도 지형과 관련된 그런 불편 또 기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공약을 그렇게 발표를 드린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또 여러 시민사회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이냐 하는 것을 추가 논의는 할 텐데 현재 방침은 공약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해 본다 하는 게 현재 시점의 제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더 타임즈 마티시 더 타임즈 마티시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 여건에서 시정을 맡게 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 좀 하시는 그런 방법이나 좋은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라 경제든 집안 살림이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예산 제약선입니다. 그 예산은 자체 재원 확보, 또 국가로부터의 또 재정 수입, 그리고 부채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NA 임기기자입니다. 그 전임 시장님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책 관련 묻지 말라고 하시니까 지난 그 후 시장님 정책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어쨌든 뭐 신공항이나 통합 문제인데 다들 그 뭐 중앙의 어떤 그 반대에 부딪히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점을 포괄해서 전임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공항 행정통합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의 여러 가지 평가에 관해서는 시민들께서 평가를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부분만 좀 배불보의 신으로 사람. 예, 대골보 신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천구 지사님과 원팀이 있으면서 당선되면 통합 어디까지 하고 그런 얘기 있었는지 좀 참고적으로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대구시정 이제 구호 이제 컬러풀 그다음에 전에는 파워풀 그다음에 이전 그게 뭔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경북과의 통합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중단 없이 진행될 겁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의 발전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해 나갈 겁니다. 아마 지사님도 거기 이제 업무 좀 수습하면은 적절한 게 만나서 또 이걸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 행정 통합은 반드시 진행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컬러풀, 파워풀, 그다음 또 풀 하나 더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등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의견도 좀 듣고 의견 수렴해가면서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그 너무 구체적인 거 말고 좀 다른 걸 좀 하려고 해서 오늘 일정 관련 좀 여쭤볼게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당선되셨는데 당선 후 이제 첫 오늘 정치일정 가운데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이제 예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향후 시장직 외에 또 정치인과 연결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한 가지 아니고요. 또 지금 다들 이제 이번 경쟁 과정 선거 과정 속에서 가장 반대 후보 진영에서 공격을 많이 했던 것 중에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격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좀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시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 예방 문제는 제가 선거 끝나고 많은 분들께 문자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선거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쭉 드렸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그렇게 인사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다 해서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그 시간이 오늘 오후 4시로 정해졌다. 당연히 우리 대구에 계시고 전직 대통령이고 또 선거 과정에 또 성원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이 잡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상대 정당으로부터 크게 공격받았던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제가 법과 원칙 하에 당당하게 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고 이겨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대구 현안 중에 공항이라든가 지소이라든가 이런 좀 약간 브랜드 디자인에 해당하는 큰 사안들이 있고 그 외에 보면 대구가 그동안 좀 소프트하게 잘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료관광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 1등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선 깔릴 때 순위가 많이 쳐졌고 또 그 외에 또 우리 유네스코 음악도시라고 해서 대구가 문화예술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단점이 많았습니다. 이수 위원장님도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관여하시고 또 대구가 과거에 그 1등 비수도권 1등 하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공헌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대구의 많은 분들이 이제 큰 현안들이야 정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다 합쳐서 지혜를 모아야 할 일들이지만 또 이제 대구가 잘 살게 되려면 강한 것을 또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구가 옛날에 스타기업 같은 것도 보면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 할 정도로 잘했고 위로관광도 정말 5등 뭐 이렇게 하다가 지방 1등을 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민선 관리 때 좀 해소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께서 우리 주 시장님한테 어떻게 좀 도와주실 건지 어떤 지혜를 발휘하면 이런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구가 다시 그 소프트한 측면에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아이디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추동선이한테 전해드린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대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인재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그동안의 시정에 반영되지 못해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시절을 미쳐와서 좀 아쉬움이 많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처당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그와 같은 얘기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질문 주신 취지가 그런 걸 좀 강화해라. 대구의 강한 분야인데 그런 분야 계속 의료, 관광, 문화예술 장점이 많고 강한 분야다. 이걸 계속 뽑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오히려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약을 하고 제가 각계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취지, 제 의지를 많이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문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신 소중한 조언, 현장의 목소리가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승국이 대구광역시장 인수위원회 언론인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 이제 여기에 앞으로 이제 취재들 많이 오실 텐데 과거와 달리 인수위원회 구성을 오늘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실무형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완이 잘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인력들이 또 대구시 공무원들 등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에 관해서 또는 인사에 관해서 중간에 발표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일종의 프레스룸, 언론인들 취재에 협조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라 해서 오늘 이렇게 여기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취재활동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현안에 관해서 매일같이 또는 하루 걸러서라도 중요한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인수위를 그런 소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꾸린 것이 인수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현안에 이 줄기가 잡히면은 그때 필요할 때 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일부 비전이나 공약 그리고 취임식 또는 아까 말씀하신 우선 이 일종의 슬로건 등등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은 그때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해지지 않고 또 없으면은 발표 드릴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언론사 본사에서도 취재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나 해라 이런 기대치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그래서 인수위원회도 지금 이런 형태로 꾸리고 가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수위 활동을 보통 종합하는 최종 보고회를 한번 하시던데 예. 그런 것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또 해야 되겠죠. 시작할 때 했으니까 마무리도 어떤 형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여기서 특종을 찾아야 되겠다. 그 노력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요 당부를 드리려고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우리 대구시 시장의견은 이장실에서 해소하게 되는 그는 대구시에서 지금은 아직 권한 대행 체제로 제가 지금 실제로 무슨 결재 권한이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은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시정은 돌아갈 것이고 필요한 정책이나 조치는 거기를 통해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의회도 마지막 남은 의회에서 의회 활동을 통해서 보고가 있을 것이고 이 당선인 이 인수위 차원에서는 아마 지극히 제한된 언론 활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층이 피자시는 협소에 앞으로 당선 어느 사층? 그거는 제 바늘이 아닙니다.